네, 한양대 2015 에리카 문제 민지 학생 쓴 글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반 마지막 시간에 쓴 글이죠. 이제 제가 첨삭을 추석 특강 지나고 이렇게 하는데, 에리카 문제는 좀 풀었으니까 또 이제 추석 특강 때 좀 풀었잖아요. 그래서 감이 조금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도 글이 조금 괜찮네요. 읽어보니까. 전에보다 훨씬 더 어떤 대학에서 요구하는 바를 분명하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논술의 어떤 의도, 맥락들을 조금 정확히 잡은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걸 얼마나 좀 더 꼼꼼히 할까, 독해만 좀 더 정확히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합격하는데. 그래서 에리카 문제는 주제가 조금 낯설기 때문에 독해만 꼼꼼히 해도 지금처럼만 하셔도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선 한양대 에리카 문제 2015년도 문제 보면 조금 한양대 에리카가 주제 자체가 좀 낯설죠. 제가 설명할 때도 했지만 한양대 에리카는 주제가 좀 낯섭니다. 낯선 주제. 그죠? 주제가 낯설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 보면 막 당황하고 그런데요. 당황하지 말고 논제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써가자. 자, 이런 생각으로 글을 쓰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는 잘 못 풀었네요. 1번 문제. 1번 문제, 나다에 나타난 사물을 보는 태도를 비교하고 그 의미를 통합적 관점으로 논하라. 일단 2번부터 썼잖아요. 1번을 지금 맥락을 못 잡아서.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인지. 1번이 나다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나는 뭘 얘기하고 있죠? 사물을 이렇게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대상을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본다. 그죠? 그래서 새나 짐승이나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불이나 주둥이, 우리가 어떤 인식의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는요, 우리가 어떤 관점이나 맥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인식의 수단, 도구, 즉 예를 들어서 시력이 좋은 사람하고 시력이 나쁜 사람이 하고 보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인식의 도구나 수단에 따라서 만물은 어때요? 다 다른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죠? 똑같은 공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는 어떤 우리가 어떤 경험이나 맥락에 따라서 인식은 다르게 보인다. 결국에는 지금 1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둘 사이를 비교하라고 할 때, 나는 어떤 인식의 수단이나 도구에 따라서 사물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는 그 사람의 경험, 체험에 따라서 사물은 다르게 보인다. 결국에는 그 의미를 통합적으로 논하라고 할 때는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다, 주관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은 조금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조금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가의 그림을 참조해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문맥에 맞게 채워 넣어라. 자, 가의 밑줄 친 부분을 한번 봅시다. 가의 밑줄 친 부분이 뭐냐면요, 좀 뜬금없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원뿔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우리가 원뿔을 본다고 하자, 원뿔의 형태가 명확한 도형이므로 우리 눈에는 똑같아 보이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원뿔은 어때요? 위쪽에서 볼 때는 원형이고, 옆에서 보면 삼각형이고, 그죠? 밑에서 보면 이렇게 호의 모양이고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대상이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원뿔은 정면에서 바라볼 때, 그리고 위 아래에서 바라볼 때 각각 그 형태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사물을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 보이는 것이다. 원뿔을 정면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단순한 삼각형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원뿔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거나 원뿔을 밑에서 바라본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원으로 보인다. 원뿔의 형태는 명확한 단순 입체 도형이지만 이처럼 바라보는 방향, 각도에 따라 평면 도형인 삼각형으로 보이기도 원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가장 분명한 외부 대상인 사물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즉 의식 대상과 주체를 완전히 분리할 수 없으며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오케이, 요거는 퍼펙트하게 썼네요. 그죠? 요거는 총평을 하면 A입니다. A. 만약에 이렇게 실천해서 쓰면 아무런 감점이 없겠습니다. 논제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서술함.
그래서 실전에서 이렇게 쓰면 아무런 감점이 없이 통과돼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게 맥락을 조금 잡았으니까 스스로 조금 자신감 가지고 확 밀어붙여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하는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자, 3번 봅시다. 3번. 자, 3번 문제가 라에 근거해서 다의 사물을 보는 태도를 비판하라. 라가 뭘 얘기하고 있죠? 이제 호크아이라는 어떤 비디오 판독 장비를 야구 훈련장에서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됨으로써 어때요? 훨씬 더 정확하게 비디오 판독이 이렇게 220번 가운데 어떤 99번이라 뭔가 판정 거의 절반 가까이 판독이 번복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정확한 어떤 인식에 도달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호크아이라는 과학기술, 어떤 첨단 카메라 장비를 도입하면서, 그죠? 그래서 어떤 비디오 판독이 심판의 어떤 주관적 판단의 오류를 보완하는 함으로써 공정성, 페어플레이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스포츠에 있어서 주관적 판단의 오류를 극복하는 어떤 사례를 통해서 보았을 때 다에 나타나는 사물의 태도를 보는, 다에서 보는 거 어때요? 그냥 자기의 어떤 주관, 맥락, 관점에서 보는 것들을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서술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얼마나 잘 썼는지 한번 봅시다. 다와 라는 각각 주관적 시선과 객관적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 와, 명료하게, 각각의 제시문을 명료하게 개념화함. 자, 이거 잘했네요. 그죠? 라는 스포츠 경기에서 보다 정확한 관점을 위해, 판정을 위해 비디오 판독 제도와 호크아이 등 여러 방안을 통해 판단의 오류를 보완하고 있다. 반면 다에서는 화자는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상을 바라볼 때 각자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태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다와 같이 대상을 바라볼 경우 라의 예와 같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사물을 바라보고 이를 판단하는 데 모순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일관되지 않은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물이 아닌 사막만을 바라보는 등 대상의 진정한 의미를 간과할 수 있다. 오로지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평가한다면 스포츠 경기에서의 판단의 오류와 같은 모순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로 인한 편견은 객관성을 잃고 공정성을 위배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시문 라와 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요거는 지금 잘 썼네요. 그죠? 결국에는 우리의 주관만 바라볼 때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들을 정확히 지적을 했네요. 그죠? 자, 요거는 일단 다와 라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히 했고, 자, 라처럼 이야기할 때 다처럼 바라볼 경우에 뭐가 생기죠? 오해, 오류. 그래서 라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어디 갔죠? 라에? 라. 그죠? 여기 있네요. 주관적 판단의 오류. 뭐, 이런 말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뭐,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주관적 관점. 결국에는, 다와 같은 주장이 주관적 관점의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이거는 잘 쓴 겁니다. 지금 3번도 잘 썼네요. 실전에서 이렇게 3번처럼 쓰면 3번도 크게 감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하면요. 이것도 A를 받을 것 같습니다. 감점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잘 드러나 있네요. 그죠? 결국에는 아무리 주관적 판단이 자기가 전문가로서 뭔가 안다고 할지라도, 그죠? 어떤 심판도 어때요? 라에 나타난 심판도 자기 전문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식의 오류에 빠질 수 있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기준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쓰면 1번만 잘 썼으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1번을 지금 못 쓴 게 조금 아쉽네요. 그죠? 1번에서 둘 사이에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 하나는 사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 인식의 수단이나 도구에 의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하나는 우리의 어떤 역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맥락,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식의 한계를 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맥락만 잘 잡으면 에리카 충분히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특강 때 쓴 것도 보니까 글이 많이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기간 동안의 정리 어때요? 지원할 대학의 문제를 최대한 꼼꼼하게 써보자. 알겠죠? 두 번째,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아직까지 지원할 대학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 써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지원 대학의 문제를 최소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는 완벽하게 소화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에리카는 지금 연습을 좀 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적극 공략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발표한 답과 내가 쓴 답과 학교 발표 답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 보세요. 알겠죠? 그래야 좀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자신감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설명한 대로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합시다. 자, 민지 학생, 마지막 수업에 썼던 글에 대한 정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꼭 합격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